네, 이번 내용은 남들에게 지나치게 잘해줘서 손해만 봐요라는 내용인데요. 박구원 대리죠. 박구원 대리 팀에, 박구원 대리가 속해 있는 팀에 어떻게 보면은 골칫덩이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죠. 다른 팀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가 박구원 대리 팀에 들어왔는데, 네. 박구원 대리는 내가 뭔가 이 친구를 회사에 잘 적응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구원해 줄 것 같아. 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떠돌이 방황하는 친구를 잘 챙겨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잘 적응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팀에서 그 문제거리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했어? 역시 박구원 대리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이 친구가 적응을 잘하는구만 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면 참 좋은데 결국에는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신입사원이 자기를 정말 잘 챙겨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직장 상사인 자기한테 일을 막 떠넘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거를 구원환상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셨어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구원환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연에서.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서 그 설명해 주신 사연처럼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혹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타인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환상, 저는 이제 망상에 가깝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걸 가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보면 약간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네. 어떻게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그렇죠.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라는 거죠. 네네. 결국엔 내가 타인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좀 과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가치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나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박구원 대리는 오지라퍼라는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도 하나 뭐 잘 건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 걸 챙겨주고 있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막상 그 선임의 입장에서는 네네.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구원환상이라고 표현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적전선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 구원환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내가 과연 내 도움 없이 이 사람이 변했을 때 그때도 내가 기뻐해 줄 수 있을지. 사실 진료실에서도 구원환상이 이제 주치의들에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확하시죠, 그게. 그래서 저도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 환자분은 내가 꼭 진료를 해야 되고 이 환자분은 꼭 나 때문에 좋아져야 되고 내가 뭔가 해드려야 한다, 이게 너무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뭐 다른 병원 갔는데 뭐 거기서 뭐 의사랑 안 좋았고 막 이러면서 그 의사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막 선생님밖에 없어요라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의사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이 사람의 힘든 과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엔 잘못된 치료의 목적인 거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한번 좀 내 마음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를 위한 건지 고민을 좀 계속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의 목적성이 상대방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책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적절한 선? 상대방이 직접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셨어요? 네, 저는 특히 주변에 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또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항상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만 일단 전해놓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왜냐면 일단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이건 사실 내 생각인 거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거를 해줘야지 내가 그 이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도 책에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는 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거기까지 해주고, 뭐 내가 이 정도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좀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내가 너무 기다려주지 않고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에 이게 구원한상에 빠진 건 아닐까,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문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따지고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중요한 영역이긴 하거든요. 물론 애가 어릴 때는 부모가 챙겨야죠. 보호하고 돌봐야 되지만, 애가 어느 정도 자기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갔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구원 환상이 오히려 애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에게 엄마 아빠는 너한테 도움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가 정말 해보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 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문득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아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완벽한 퍼펙트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괜찮은 굿 이너프 페런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쵸.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좌절이 있어야지 좌절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고, 더 큰 좌절이 왔을 때 예전에 떠올렸던 내가 좌절을 이겨냈던 걸 또 기억을 좀 해내서 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제 다 해주기보다는, 그쵸.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충분히 괜찮은 부모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네, 또 다음 사연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